마감 전략 A 플러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그러했던 것 같아요. 감사보고서라는 단어가 계속 뉴스화되면서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여러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해서 혹은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 받아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기도 하고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오늘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선 요즘 같은 시즌을 죽음의 계절이다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혹여나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지수는 또 보합선에서 맴도는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는 크게 재배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 세울지 지금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로 아시아나 IDT 볼까요? 사실 아시아나를 보고 싶은데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모 회사 아시아나항공이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이 거래소에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 감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매매 거래가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모 회사, 이 자회사격인 아시아나 IDT가 덩달아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폭을 만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4% 가까운 급락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까요? 장중한 때는 6%대의 급락으로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이오젠의 치매 신약의 임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기대를 좀 걸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실망으로 다가오면서 실패로 끝나버리면서 관련 소식의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요. 33만 7천 원 기록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어제 감사 보고서는 적정 의견으로 공시가 나와서요. 그 회계 논란에 대한 이슈는 종지부를 찍었고 괜찮고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갑니다. 충당금 환입으로 인해서 1분기에 꽤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닷새 만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합니다. 파트로는 52주 신고가 기록입니다. 오늘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이상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있죠? 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말고 중저가 모델에 이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거 이게 더 많이 붙여지고 더 많이 잘 팔려 나가면서 이로 인한 1분기 매출 그리고 올해 매출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11,80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거 따라붙어도 될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난티는 하락세가 쉽게 돌아오질 않죠? 지금도 15% 넘는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대지주의 지분 매각설이 또 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달에도 관련한 이슈 부각되면서 아난티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바람잘 날 없습니다. 14,9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아난티 어떻게 볼까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정기주총 열렸고요. 그리고 엘리엇의 완패다. 이건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배당을 대폭 늘리자라고 제안했었는데 주주 제안 다 이 큰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 주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의 대표 이사가 되면서 3세 경영이 시작됐다라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합선 아래, 위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요. 앞으로 괜찮을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번 챙겨봐야죠. 삼성전자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상승폭 다 반납해버렸네요. 일단 어제장에서 진짜 강했고 뉴욕장에서 기술주 훈풍이 있었고 오늘 바통 이어받나 했는데 그새 또 상승폭 줄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걸로 끝인 걸까요? 챙겨보도록 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꼽아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네. 어제까지만 해도 또 좋았죠. 근데 오늘은 또 상승 탄력이 그래서 역시나였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좀 살아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던 게 네. 호재로 작용을 했고 5% 공급량을 감소한다는 게 이제 더 큰 이슈였는데 사실 이제 5%라는 게 절대적으로 큰 물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 과잉 우려를 완화시키기에는 충분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수요가 살아나지 못해도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의 몇 개 업체가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과점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점유율도 높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기업이 공급을 줄였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세계 1, 2위 업체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공급 물량을 줄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 감소 이슈가 국내 기업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단기에 그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디램 가격 하락폭이 너무 컸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뭐 25% 정도 급락,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40% 정도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기술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와 이제 오늘 단기간에 두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까지 이제 올라왔고 직전 고점, 그러니까 2월 달 말에 기록했었던 고점까지 온 것이고, 여러 번 저 선을 터치했다가 못 올랐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저항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특히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물 소화를 대부분 거칩니다. SK하이닉스도 거의 똑같죠. 그래서 2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딱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뚫고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역시 실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8조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조 원 후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기업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반등할 때는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아마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추세적인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그럼 이제 관심권에 넣어두려면 이런 대형 업체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장비주 쪽에서도 좀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장비주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인 부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지금은 IT 대형주 중에서 못 올라온 종목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삼성전기라든지 네. 아니면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IT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 당장 갖겠다라고 하시면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대안을 삼아보고요. 그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단기로 많이 좀 올랐으니까 투자 의견을 한 중간 정도로 가나요?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보고요. 다음 자동차 쪽으로 갑니다. 3세 경영의 시대가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등해서 한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왜 3세 경영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뉴스가 처음으로 접했을 때 곧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막 기대감이 오르곤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뭐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가 많이 잘 안 팔리니까. 궁극적인 것이 그게 네.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주는 뭐 차가 많이 팔려야 네.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갈 텐데 그 부분은 올해도 극복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벌 저성장 때문에 미국 지역에서 작년 말에 자동차 판매가 반짝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갖기가 조금 어렵고 중국 쪽도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다 괜찮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일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뭐 엘리엇이 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건 예상이 됐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지분이 3% 정도, 모비스 지분이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다른 주주를 설득해야 되는데 딱 생각해도 과도한 요구예요. 뭐 배당을 2만 원 이상 달라는 요구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이사 같은 경우를 타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사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삼성 현대차의 주주들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리엇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전 생각이 좀 나는 거겠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에 투자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빼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약간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배당으로라도 속하겠죠. 그렇죠. 가져가겠다. 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고배당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심각한 어떻게 좀 과도한 이런 고배당은 당장 주주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겠죠. 신사업에 대한 투자금도 적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과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부진하겠지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SUV 시장이고 SUV 시장만큼은 매년 두 자릿수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차도 SUV에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출시한 팰리세이드도 상당히 이제 좋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새로운 SUV를 뽑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실적을 뭐 견인한다까지는 아니어도 실적 둔화를 좀 만회해주는 그런 이슈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신차라든지 미래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45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차에 20조, 뭐 미래차에 10조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할 건 아닌데요.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UV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그래도 좀 싼 편에 속하지 그럼요.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아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까요? 좀 네, 길게 호흡 가져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죠.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단기로 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지금 그래도 주가는 싸다라는 관점에서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들 종목이 막 V자 반등 막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막 단기 이슈에 급등락을 오가죠. 아난티 보겠습니다. 짐 로저스 뭐 이사영이 뭐 했을 때 막 상한가, 뭐 남북 경협 뭐가 잘 풀린다, 북미 뭐 회담 잘 풀린다 했을 때 막 상한가 이러더니 이제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다시 이대주주의 지분 매각 설 이거 근데 뭐 됐습니까? 어떤 거예요? 설인가요? 아니요,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추진은 뭐 거의 확실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대주주가 이제 중국 민생 투자 유한공사입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런 네. 생각이에요. 어차피 아난티가 테마성으로 많이 묶여져 있는 종목이고 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도 욕구가 있겠죠. 특히 주식을 매입한 시기가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남는 장사입니다. 차익 진짜 엄청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 욕구가 당연히 컸다는 거고,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보통 블록딜 매각은 네. 할인율이 종가 대비해서 3%에서 5%, 아주 커도 10%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할인율이 19.9%였어요. 네. 그러니까 매각하는 입장에서도 이 주식이 좀 고평가다, 비싸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할인율로 매각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블록딜을 하게 되면 할인율만큼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19.9% 할인된 가격이 14,05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14,800원이니까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경협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북미 협상이 교착 관계에 빠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이제 빈손으로 결렬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회담이나 이런 부분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두 양측은 테이블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거고 북한은 경제 제재 해제,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바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더 이득을 취하려는 힘겨루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협주가 어차피 완전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미국의 재선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도 대북주 는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부진하지만요. 네.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짐 로저스 모멘텀이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요? 예. 경협주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는 집노리어스가 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이런 게 좋다 이런 언급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언급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가가 하락하니까 당장 매수하기는 사실 리스크가 크니까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는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 상당히 악재가 많이 반영된 구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버텨보자. 낫지 않을까. 네. 그 정도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접근하는 분들을 위한 투자 의견은 뭐 적당히 글쎄요 이렇게 네. 가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난티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볼게요. 파트론입니다. 요즘 은근 시장 지지부진해도요.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뭐 나와요. 이 종목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뭐 좋게 보세요? 저희 따라 붙어볼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요. 달리는 말인데 올라타도 괜찮지 않을까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실적이 좋으니까요. 뭐 지금 1분기 컨센서스가 대부분 종목들이 안 좋은데 이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은 눈에 띄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모멘텀은 스마트폰 카메라입니다. 멀티 카메라 도입에 따른 수익 개선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전면 카메라에도 이제 듀얼 카메라가 채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갤럭시 S10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LG의 이제 V40 띵큐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에는 이미 전면 듀얼 카메라입니다. 후면에 카메라 3개, 전면에 2개, 기본 5개 들어가는 것이고 카메라 모듈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모듈 업체의 수익성이 30%가 더 개선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듈이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성 개선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주 내에서 순환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반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 IT주, 그리고 낙폭과대주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상승을 보여주는 IT 종목군들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염두를 해본다면 파트론 같은 경우 실적도 좋고 추세도 좋고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달리는 추세를 조금 더 연장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일단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되죠? 네, 투자 의견은 좋아요로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2018년 이제 초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는 이제 가볍게 좀 돌파를 해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상향을 계속해서 타고 있다. 5일선을 크게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대가 없는 종목은 작은 매수에도 밀려서 그냥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이전에도 한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고 네. 이 종목은 외국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끌어당기면서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처럼 들어온다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서 어디까지 이 종목을 홀딩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장 탑픽 꼽을게요. 파트론, 현대차그룹, 반도체 어떤 쪽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탑픽은 파트론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가장 성과가 좋을 것 같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에 좀 네.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파트론 내일장 탑픽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